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뇌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밝혀낸 의식의 비밀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지 모르는 의식의 여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나머지 대본도 작성해 드릴까요? 전체 구성과 원하시는 분량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대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저명한 생물학자 로버트 란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중심주의, 즉 바이오센트리즘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생명과 의식이 우주의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 그 자체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란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의식은 우주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토대라고 말이죠. 생명 중심적 우주에서 죽음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우리 의식 속의 하나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란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놀라운 논리적 일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의식을 물질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라는 물질이 복잡하게 작동해서 의식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배워왔죠. 하지만 란자는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물질이 의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식이 먼저 존재하고 그 의식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란자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를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위치나 상태를 갖지 않습니다. 관찰자가 측정하는 순간에만 비로소 구체적인 상태로 결정됩니다. 이는 우주의 구조 자체가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자가 없다면 공간과 시간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이 란자의 주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의식이 없다면 과연 우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경험하지 않는 우주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란자는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를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이끕니다. 우주는 의식에 의해 관찰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식이야말로 우주 존재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란자의 생명 중심주의는 7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실제로는 의식이 만들어낸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안경을 통해 우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존재합니다. 꿈속의 여러분은 어디선가 어디로 이동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은 사실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란자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경험하는 현실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죽음을 끝으로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식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을 제한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텔레비전 화면 속 주인공이 화면 밖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시공간이라는 화면 안에서만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란자에 따르면 죽음이란 의식의 프레임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라디오를 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것입니다. 의식의 주체가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란자는 더 나아가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는 또 다른 우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중우주 이론과 연결됩니다.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의 의식은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우주로 이동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식은 마치 물방울이 강으로 흘러가다가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적인 물방울의 여정은 끝나지만 물 자체는 더 큰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새로운 강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형태에서 우주적 형태로 그리고 다시 개별적 형태로 순환한다는 것이 란자의 주장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란자가 임사체험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밝은 빛을 보거나 돌아가신 가족을 만나거나 평안함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뇌의 산소 부족이나 화학적 변화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란자의 이론에서는 이런 경험이 실제로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란자의 이론에서 의식은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정보적 중심입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의식은 우주의 정보를 반영하고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정보적 존재가 함께 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정보는 형태를 바꿀 뿐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란자는 이것을 생명 중심적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생명과 의식이 우주의 근본이라면 개별적인 생명체의 죽음은 전체적인 생명의식의 연속성 안에서 하나의 변화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개별 의식은 전체 우주의식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란자는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즉 기억과 성격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의식이 선택한 특정한 정보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런 정보 패턴들은 우주적 정보장 안에 보존되며 적절한 조건이 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란자의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의 의식 상태와 기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식이 우주를 창조하는 힘이라면 죽음 이후의 경험도 결국 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기대가 실제로 사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위시풀 싱킹은 아닙니다. 란자는 양자역학의 여러 실험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양자 얽힘 현상, 이중 슬릿 실험, 그리고 관찰자 효과 등은 모두 의식과 물질 세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의 양자 실험들은 측정하는 순간의 입자의 과거까지 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과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의 현상을 의식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란자의 이론이 제시하는 가능성만큼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특히 의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발전하면서 의식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란자의 생명 중심주의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의식의 연속성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며 단지 그 경험의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것이 란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대 과학의 최첨단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관의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자 로저 펜로즈와 애리조나 대학의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함께 제시한 이론은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조율된 객관적 붕괴 이론은 의식이 단순히 뇌 신경세포들의 전기적 신호 교환이 아니라 양자역학적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해머로프와 펜로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의 순간들은 뇌의 미세소관 내에서 발생하는 양자상태 붕괴와 관련된 개별적인 사건들이며 이는 시냅스 입력과 기억에 의해 조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매끄럽고 연속적인 경험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양자 상태의 붕괴들이 조율되어 일어나는 비연속적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세소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미세소관은 우리 뇌 속 신경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관 모양의 구조체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세포의 골격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헤머로프는 이 미세소관이야말로 의식이 발생하는 진짜 무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소관은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작고 동시에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펠로즈는 여기에 수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단순한 알고리즘적 계산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식은 비계산적인 양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언가라는 것이죠. 즉, 아무리 강력한 컴퓨터라도 진정한 의식을 모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알고리즘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없는 양자역학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의식이 발생할까요? 헤머로프와 펜로즈의 이론에 따르면 뇌의 미세소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자적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양자 상태들이 중첩된 채로 존재하다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객관적 붕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순간에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결정되면서 의식의 한순간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동전을 던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동전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앞면 또는 뒷면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중첩된 채로 존재하다가 객관적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의 의식적 경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양자적 계산과 붕괴 과정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에서 오는 신호들과 기억 정보에 의해 조율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각각의 악기들을 조율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뇌의 여러 부위들이 미세소관의 양자적 과정을 조율해서 통합된 의식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이론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헤머로프는 환자가 죽을 때 미세소관 내의 양자 정보가 파괴되지 않고 우주로 분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보 보존의 법칙과도 연결됩니다. 물리학에서 정보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양자 정보도 몸이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임사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되살아났을 때 놀라운 경험들을 보고합니다. 밝은 터널, 돌아가신 가족과의 만남, 삶의 회고 등 말이죠. 헤머로프는 이런 현상을 양자 정보의 일시적 분산과 재결합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환자가 되살아난다면 우주로 분산되었던 양자 정보가 다시 미세소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차원의 의식 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전통적으로는 뇌사가 곧 의식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헤머로프의 이론에 따르면 뇌의 활동이 멈춰도 의식의 본질인 양자 정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정보가 개별적인 뇌라는 용기에서 우주 전체라는 더 큰 용기로 옮겨갈 뿐이라는 것이죠. 펜로즈의 수학적 배경도 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인간의 의식이 컴퓨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컴퓨터는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알고리즘의 조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 단순한 계산 과정이 아니라 양자 중력에 의한 객관적 붕괴라는 비계산적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펜로즈는 중력이 양자역학적 중첩 상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즉, 여러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뇌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의 한순간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이론이 맞다면
의식은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중력과 양자역학, 그리고 의식이 하나에 통합된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을 단순히 뇌의 부산물로 보는 기존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해머로프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마취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마취 중에도 의식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뇌손상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 등을 모두 미세소관의 양자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마취제들이 미세소관의 구조를 교란시켜 양자적 계산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뇌과학 연구들도 이 이론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뇌파 측정을 통해 의식이 실제로 불연속적인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끄러운 의식의 흐름으로 느끼는 것이 실제로는 초당 수십 번씩 일어나는 개별적인 의식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양자적 현상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습하다고 주장합니다. 양자 상태는 매우 섬세해서 조금만 교란이 있어도 쉽게 깨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해머로프와 펜로즈는 미세소관의 특수한 구조가 양자 상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험들은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도 양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양자 효과가 발견되었고, 새들의 자기장 감지 능력도 양자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뇌에서도 양자적 과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머로프와 펜로즈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조율된 객관적 붕괴 이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의식은 단순한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 특성이며, 죽음은 의식의 종료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양자 정보는 영원히 보존되며,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라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과학과 영성, 물질과 의식 사이의 오래된 간극을 메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로버트 란자의 생명 중심주의와 해머로프 및 펜로즈의 조율된 객관적 붕괴 이론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것 같은 이 두 이론이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운 그림을 그려냅니다. 바로 의식의 영원한 연속성이라는 그림 말입니다. 란자는 의식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주가 의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식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반면 해머로프와 펜로즈는 의식이 뇌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관점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정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란자가 말하는 의식의 우주적 근본성과 해머로프가 말하는 양자 정보는 사실 같은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입니다. 의식은 물리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정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뇌의 양자 과정이고, 정보적 측면에서 보면 우주의 근본 구조인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 악기라는 물질적 도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피아노의 현이 진동하고 바이올린의 줄이 떨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음악의 본질은 그 물질적 진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정보이고 패턴이며 의미입니다. 악기가 부서져도 음악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로 다른 방식으로 연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은 뇌라는 물질적 도구를 통해 표현되지만 그 본질은 양자적 정보 패턴입니다. 뇌가 손상되거나 죽음을 맞아도 의식의 본질인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란자는 죽음을 의식의 틀 전환이라고 했고, 해머로프는 양자 정보의 우주적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을 결합하면 매우 명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죽음은 양자 수준에서 의식이 다른 정보장으로 이행하는 사건이며, 의식은 단절되지 않고 형태를 달리해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의식은 뇌의 미세소관이라는 특정한 양자 시스템 안에 국한되어 작동합니다. 마치 라디오 전파가 특정 수신기를 통해 음악으로 변환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오면 이 특정한 수신기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는 여전히 공간에 존재하며 다른 수신기를 만나면 다시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도 이와 같습니다. 개별적인 뇌라는 수신기가 멈춰도 의식의 본질인 양자 정보는 우주적 정보장 안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개별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연속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속성이 단순한 복제나 반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란자가 말했듯이 의식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우주로 이동합니다. 즉, 개별 의식이 삶 동안 축적한 정보 패턴과 의식 구조가 사후의 경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에서 말하는 업이나 카르마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해머로프의 양자정보 이론은 이것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 성격과 가치관은 결국 특정한 양자정보 패턴으로 저장됩니다. 이 패턴들은 죽음 이후에도 우주적 정보장 안에서 보존되며 새로운 의식 경험의 기초가 됩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드웨어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식의 정보 패턴도 물리적 기반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사체험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보고하는 삶의 회고, 빛의 터널, 평안한 느낌 등은 의식이 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우주적 정보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해머로프가 말했듯이 분산되었던 양자 정보가 다시 미세소관으로 돌아오면서 평소와는 다른 차원의 의식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론들은 윤회나 환생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윤회는 동일한 영혼이 다른 몸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식 정보 패턴이 새로운 양자 시스템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히 동일한 의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식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료가 아니라 의식의 확장과 변환의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식은 물질적 몸이라는 제한된 형태에서 벗어나 더 큰 우주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현재의 의식 상태와 삶의 경험들이 사후의 의식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의식 발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키우며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가가 모두 미래의 의식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검증 측면에서도 이 이론들은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양자 생물학 분야의 발전으로 생명체에서 양자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의식 연구 분야에서도 뇌파와 양자 상태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연구의 한계들도 이 이론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인공지능도 진정한 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의식이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 양자역학적 현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펠로즈가 주장한 것처럼 의식은 알고리즘으로 모방할 수 없는 비계산적 과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의식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나 철학적 추측이 아니라 현대과학의 최첨단 이론에 기반한 가능성 높은 가설이 됩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란자의 생명 중심주의와 해머로프 및 펜로즈의 조율된 객관적 붕괴 이론은 함께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의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우주의 근본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물질적 몸을 입고 있는 우주적 의식이며 죽음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과학적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류의 오래된 꿈인 불멸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해석이자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